자, 홍작가 TV만의 뭐랄까 또 하나의 특화된 컨텐츠죠. 우리 영일만 친구, 영일만 게이트 관련된 뉴스를 볼 건데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엑슨모빌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네,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 직전에 탐사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게, 집게로 불린 곳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새로운 분석에서는 이 두 지역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7개 유망구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MBC 기사에 한 정부 관계자는 엑슨모빌을 포함한 복수의 해외 석유 개발 업체가 동해 강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나오지 말했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엑슨모빌이 등장해갖고 앞으로 이 사업을 주도할 거다. 헐. 지네가 반등해갖고 투자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가 부양도 하고 관련해갖고 분위기를 띄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드디어 엑슨모빌이 전방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엑슨모빌이 진짜 나오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잔챙이들 이 일을 시작하고 예산을 받고 절차상으로 쓰기 위해 갖고 너무 급조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거고 결국 큰 돈은 엑슨모빌하고 석유공사하고 짬짬이를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엑슨모빌이 등장할 타임은 만일 윤석열이 이 주둥이만 털지 않았으면 엑슨모빌이 나타나서 요렇게 광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뉴스가 터져야 돼. 그럼 앞에 이상한 아브렉인가 아브레이온가부터 시작해갖고 액트지오 이런 회사들이 이름조차도 언급이 안 될 거야. 그냥 준비는 우리가 꾸준히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엑슨모빌 세계적인 정유기업 엑슨모빌이 나서갖고 주도적으로 우리랑 동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요런 그림을 만들어갖고 주가를 빵 터트렸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성렬이가 아니겠지. 성렬이 밑에 있는 참모가 그 꼴을 못 보고 대통령이 우리가 이거 먼저 터트려버리죠. 이러고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우드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우드사이드는 우리나라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네갈. 예. 세네갈에서 하루에 10만 배럴을 시출한대요. 뽑아낸대요.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1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거 손 털고 나가버렸어요. 여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지금 위험성이 높다. 그곳이 지금 아브레오가 말한 유망구조에 있는 건데 위험성이 높아서 우드사이드도 포기했던 곳을 아브레오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 그것도 어떻게 할 건데? 자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바다 사진만 봤을 뿐인데 어이구 이거 위치로 봐서 이건 그냥 석유 대박이네라고 하는 신발이 올랐다. 그게 석유 대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거 해먹을 딱 좋은 찬스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구 대박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레유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한국 직원이랑 마찬가지였던 사람일 거예요. 내외부적으로 한국과 계속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석유공사에 있는 현재 연구원,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실질적인 직원이 또 아브레유하고 공동 논문 저자로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교수하고 그러니까 검증 요원으로 있었던 미국 교수뿐만이 아니고 한국인 직원, 한국인 연구원도 아브레유랑 같이 공동 논문을 썼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석유공사나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번에 처음 알거나 그때 만난 그 두 사람이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아닌 거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어떤 형태든지 작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히딩크도 닮고. 히딩크도 닮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뽑힌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거는 엑슨모빌을 중심으로 해갖고 연결되어 있던 오래된 카르텔인 거야.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난 정말 성질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애초부터 성실하게 석유를 캘 마음이 없는 애들이야.
단순하게 석유를 캔다고 하는 뉴스로 주가를 조작하고 탐사비를 받아내갖고 실패해도 상관없는 돈이냐 탐사비는. 탐사비를 받아내갖고 이거를 삥땅 치려고 사업을 한 거지 석유 자체를 진짜 팔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밀어주고 있는 놈들은 결국 시추비를 엑슨모빌하고 나눠먹기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엑슨모빌은 이거 안 해도 지금 우리나라 소요 가스의 25% 이상을 엑슨모빌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직원조차도 없어요. 엑슨모빌은 계약서 하나만 딱 던져놓은 상태에서 여기 생산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면 수수료가 가스공사를 통해 갖고 딱딱 계산돼 갖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계약 건수, 계약서 하나만 갖고 로얄티라 그래야 되나, 뭐 일종의 중개로 해야 돼. 이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몇 조 원대의 수익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놈들인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탐사회사를 작년에 차릴 때부터 이거 이상한데? 라고 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나왔을 때도, 시드릴 알고 보니까 이거 한국 돈으로 구조조정하고 파산 면책시켜가지고 살려낸 회사네? 이 그림인 거야. 그럼 이 시드릴 작업을 치고 있는 거 안에 그 배후에는 또 엑슨모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하면서 시드리를 자기 밑에 있는 하청업체로 들여가지고 결국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에 그 돈 못 잡았고 잔금 못 잡았고 잡혀있는 그 시추선을 꺼내가지고 영일만 앞바다 해갖고 시추를 할 거라니까. 그따위로 할 거면 엑슨모빌이 왜 필요해요? 석유공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중, 야, 너 어차피 그거 노는 배 아니야. 5년 넘은 배. 그거 내놔. 우리가 이거 파보고 나오면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하면 돈도 안 들어요. 시추 작업하는 작업비 조금, 인건비 조금만 들이면 시추선을 빌리고 말고 할 이유도 없다니까? 근데 이게 무리하게 비용이 막 들어가고 지질 탐사 업체가 나오고 이거를 갖다 진행하는 또 채굴 업체가 나오고 이와 관련된 계약 단계에서 뭐 엑슨모빌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엮여가면서 돈더미가 쓸데없이 막 불어나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최신 설비를 갖고 있는 그것도 심지어 놀고 있는 시추선 4대가 대우하고 삼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을까요? 난 이 사업 진행되면 무조건 그거 시드릴이 사든 아니면 뭐 엑슨모빌이 임대를 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게 정상화 된다고 봐진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들어간 돈들 3억 달러 넘는 3억 달러 얼마야? 한 4천억 가까운 배값이 정상화돼서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드릴하고 계약은 석유공사가 650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만. 작년에 이미 650억이란 예산을 타놓은 거예요. 시드릴이랑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무슨 근거로 해갖고 탔겠느냐는 거지. 11월에 회의하고 12월에 보고서를 받은 타임슬립해서 만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드릴한테 600억을 주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유공사가 작년에. 올해 초에 만일에 이거를 진행했다 그러면 군인 월급도 못 주는 대한민국 재정에서 뭘로 해갖고 이 시추 계약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석유 때문에 근데 가스공사 임원들은 주식을 다 팔았대요. 아는 거지. 야, 지금 임원들이니까 뭔가 정보가 있어서. 야, 알려지기 전에 빨리 팔아. 지금 가스공사 있잖아. 이거 작업 쳐가지고 지금, 시드릴 엑슨모빌 끌어들여갖고 이거 한 10배에 가게, 4배, 5배 가게, 한 10만원까지 올리게, 작업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저가에 매수했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진짜로 석 달 전에. 외국인 세력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이걸 터뜨렸어야 돼, 뉴스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은 이틀에 걸쳐서 전량 처분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반은 팔고 반은 쥐고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전량을 팔았다는 건 이제 이제는 거야. 없다는 거야.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야. 그 물론 얼마나 애사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가봐야 진짜 1% 2%도 안 나오는 이 무거운 가스공사 주식을 2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거든. 1억 가까이를 쥐고 있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5천만 원에 사갖고 1억에 판 거네. 이거 내부자 정보 아니에요?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이거 나온 거는. 이거 문제 안 삼을 겁니까? 진짜 이 개양아치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지금 이 새끼들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튀어나온 게 이런 거지만 이 배후에서 큰 그림을 짰던 놈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걸 베껴 먹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어씨 우리보다 수백 배를 이득을 챙긴 사람들인데 왜 우리 가지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걸요? 저희가 증권방송에서 4년 전에 가스공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4년 동안 묶여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팔고들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셨는데 다들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때 제가 가스공사를 추천했던 거는 가스공사가 이런 유전주가 아니고요. 대북사업주였어요. 그래서 근데 정권이 바뀌면 그렇지. 망했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러시아 가스관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박근혜부터 뭐 그 네. 얘기는 있어. 그래서 지금도 뭐 그 부지는 다 닦아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지역이나 이런 부지는 돼 있고 북한도 그걸 관리하고 있대요. 이쪽으로 가스가 지나갈 자리 관리를 하고 가스는 있을 필요하니까. 만큼. 그래서 이제 그 가스관이 연결돼 갖고 뭐 부산으로 올지 원산으로 올지 오게 되면 북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스공사가 그 가스로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가스 발전소를 짓기로 이 협약이 돼 있었단 말이야. 이게 송유관 러시아에서 오면 그 가스 뽑아가지고 이 가스 발전소 지어가지고 북한의 전력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산업시설 같은 데 투자하는 거 들어가고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래서 대북 사업용으로 가스공사를 삽시다라고 해서 샀다가 망할. 정권이 바뀌면서 2년 동안 완전히 가스공사가 전혀 거래가 없었어요. 심지어 기관들도 이걸 안 샀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압박을 계속 받잖아. 아픈 손가락이니까. 진원하고 가스공사는 진짜. 아무튼 그 아픈 손가락 우리는 매주 매일 차트를 보고 있었어. 눈물이 난다. 근데 2달 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가스공사를 막 산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는 그러면 북한이랑 가스 사업 다시 시작할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였거든. 근데 이게 약발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이틀 3일밖에 못 가고 도로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진원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77인데 말하지 마세요. 물을 타나요? 진원이 상장 폐지를 위해서 소액주주 주식을 사들이는 날까지 버텨봅시다. 그냥 종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 가스공사의 그 주가 조작 내지는 주가 변동에 있어서 요런 식으로 임원들이 50% 이득을 얻는 거 아니야, 자사주를 가지고. 그렇죠. 요런 식으로 굵직하게 해먹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금감원이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일반인이나 개미들은요, 절대 손댈 수 있는 그런 류의 작업이나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지.